청송은 오유인이냐나 사무송언저 송사를 진행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원고와 피고 간에 송사를 해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가려서 판결해 주는 건 나도 남보다 더 못하지도 않아.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송사가 일단 벌어지게 되면은 피고 원고가 생겨가지고 법치국가에는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다스려가지고 치해라든가 판단을 해서 판검사가 그렇게 재판해서 시비를 잘 가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공자님도 일단 시비가 벌어지면은 남같이 시비 가려서 나도 원고 피고 다 양쪽에 그렇게 감사를 느끼게 감흥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서 재판을 잘 하지만 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 사무송언저 원래 송사 자체가 일어나게 하게 않는 그쪽으로 나는 근본적으로 나는 뿌리를 박는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덕을 닦고 금강경 무아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근본을 아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송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도냐 왕도냐 이 교에서는 왕도라고 하는 것은 덕의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고 패도는 싸움 싸워서 이겨가지고 법치국가를 형성해가지고서 천하를 제패하는 것이 패도인데 공자님은 싸움 싸워가지고 시비 옳고 그러고 가려주는 것은 남보다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지선이 아니다. 지극한 선이 아니다. 송사 자체를 없게 해야 돼.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는데 네가 잘하니 내가 잘못하니 가정 속에서 일어난 사를 그렇게 가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애시당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부모가 모범적인 가정생활하면서 명덕을 밝히고 금강경의 무아의 사상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긴다라고 하면은 가정에 일어나는 송사야. 그게 그 선악을 다 품어. 선 속에도 좋지 못한 노리는 악이 있고 나쁜 악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착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공금을 훔쳐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판검사 검사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얼굴까지는 추운 겨울에 부모 옷 한 벌 못 사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금을 훔쳐가지고도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양복을 몇 벌 어머니 옷하고 사드렸단 말이야. 뭐 오리털 잠바라든가 뭐 요즘 고압 텍스라든가 뭐 그런 거 엑스시와 그러면은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못 사기는 공금을 좀 쓰기는 썼지만 세상사는 법에 저촉이 되고 나쁘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실종의 내용을 보면은 범법 행위를 어머니 했지만 그 나쁜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이를 법쁘지만 요즘 국회의원들한테 또 표를 노리는 거. 그건 선심을 쓰긴 하지만 노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삼남한상 차별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절대의 진리에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새가 즐거워하는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짐승이 즐거워하는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오동잎이 하나 뚝 떨어지면 이게 가을이 오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열이 이렇게 흩어진 것 보면은 밑에서 포수가 총을 쏘아서 저놈들이 저렇게 열이 흩어지는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고기가 물에 수영을 치는데 왜 저렇게 활발하게 시원스럽게 저렇게 아감에 물을 품으면서 지나미로 그렇게 맑은 물을 세차고 잉어같이 올라가는가. 절대의 깨달음의 무아의 진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별의 모습에 생명에 진한 그 어떤 믿음이라든가 미사 같은 가느라든가 감지가 오지만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이 최고의 악이다. 그게 들한테 버리면은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야. 자기가 보는 미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억수로 추해 보이는데 자기가 보는 미인인데 그렇지만 어디 그쪽으로 정하니까 미인으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조건이 좋고 굉장한데도 또 못나게 보이니까 또 서로를 보면 또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갈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차별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이다 악이다 구분된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게 이렇게 금강경 이치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송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송사가 일어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명명덕을 실천했을 적에 무정자, 진실이 없는 자로 하여금 감히 그 말을 다 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엉망이고 국회의원이 엉망이니까 다 사는 사람들 다 속이잖아요. 요즘 우리 국민이 전부 반대입니다. 전부 반대요. 전부 각기 다 다른 사람 건 전부 반대고 지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래 남북 통일 이래 해놓으면은 지 가정사 지가 다스린 범위 안에서 시비가 그렇게 많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남북 통일 시켜놓은 이북 사람 내놓으면 우리가 수용하겠어요. 세계에도 우리나라 같이 업병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남북이 갈려서 아직도 가정도 집안도 이웃도 서로 반대. 그 자기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부모나 공부를 하고 근본 위치를 알아서 명덕을 알아서 실천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사회에 일어난 일이나 실정이 없는 사람,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의 사기성, 말하자면 거짓말하고 변형, 그것이 무정자로 하여금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뱉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을 아는 그런 수행이 얼마나 소중하냐. 만약에 백성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라고 하면은 임금이나 춘자나 명명덕을 닦은 그런 어른들인데 백성들이 그냥 느끼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크게 백성의 뜻을 두려워하게 한다. 법을 만들어 놓지를 않아도 근본의 명덕을 밝힌 윗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는 진실성이 없는 말들을 함부로 끄집어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가 변호사 사업이 제일 잘 된다고 말이야. 변호사 맨날 죽이고 싸우고 걸고 허탄한 소리 만들었고 요즘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깜빵에 들어가고 무슨 진실한 깜빵에를 안 들어가고 그 반대 사람들이 깜빵에 들어가는 이유가 조소만 잘 꾸미면은 원고 피부가 바뀌어져 버려. 우리 도경이는 사람 폐지를 안 해. 내가 봐도 30년 40년 살아도. 근데 보행자 사건이 나니까 정명래 변호사한테 걸리니까 폭행죄를 해가지고 도경이를 집어넣더라니까 1년 동안. 우리 도경스님 난 여기서 다 팔아졌지만 이 사회의 현실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근본 뿌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2조 500년의 정치입니다. 중종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정을 대신들이 세웠지만 그 훈고에 공이 있는 사람 103인 중에서 조광조가 78명을 삭탈관직해버려요. 자격이 없고 농만 받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삭탈관직을 해버리니까 또 조광조라는 사람은 성리학자라서 모범적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뜻을 못 피고 37살에 사형을 받고 전라도 화순 융지에서 목숨을 건데 송시열 씨가 그 비문을 거치었더구만. 연산군을 쫓아내고 훈구 대신들이 103명 중에 조광조가
78명을 생살부를 만들어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삭탈을 반직해버리고, 또 중경 어전에 가서 대학 강의를 하는데 오전에부터 밤문까지 만날 명령도 만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 지어지서 처음엔 그 이론이 다 맞지요. 다 이론이 맞는데 조광조라는 사람은 중경을 공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한국을 곡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원력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경한테 미움받고 삭탈 반직한 103명 중에 자기를 등용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귀양 보내가지고 37살에 그 위대한 그런 좋은 이상을 펴지 못하고 능지에서 사흘 받고 죽었다. 유교 정치란 그게 한계라. 그러면은 왜 조광조를 이상 사람들이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느냐. 공을 세운 103명이 자격이 없고 또 그게 해당되지 않는 벼슬의 녹을 받아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명명덕을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나라를 건설해야지. 나쁜 놈은 싹 제거해버리고 좋은 놈은 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리 철학의 입장에서 중종을 공자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곡부로 만들어서 유교의 이상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 관직에 있고 자식 새끼를 교육시키고 뭐 뿌리가 박혀있는 벼슬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짜내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2조 500년 사화, 기호학파, 영랑학파 싸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퇴계 같은 분은 그거 성인이라는 게 성인이냐. 풍기군수나 단양군수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79번이나 벼슬을 사직을 해. 79번. 79번. 조광조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친 사람이 그 좋은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공명의 도를 밝혀가지고 이상국의 2조 500년 동안 그런 세계를 건설할 수 있지만 쫓아내고 내 자식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치시켜서 가정을 다스린다. 말이 안 나. 이게 유교의 500년 정치라고 하는 거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건 모른다. 있는 것만 알지 없는 건 모른다. 임금이 군자면은 신하들이 수인이지만 임금을 따라가니까 다 군자가 돼요. 조광조가 중종이 발탁을 시키고 사원부에 있으면서 경전 강의를 어전에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임금도 좀 쉬어야지. 명명각 신명 지어지선 만날 공맹철학 기억을 하니까 그것도 중쟁이 들 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착한 속에 악한 것이 있고 악한 마음 속에는 착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교에 있는 것에만 얽매여가지고 죽자사자 하는 것보다도 비어보이는 무화를 알았던들, 불교를 알았던들 조광조라는 사람이 험하게 사양을 받고 앉았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내가 부글부글 끓지만 이걸 칼로 잘라내가지고 수술해서 뭔데 보내가지고 따로운 청정한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가라앉히면 가라앉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야. 탁한 물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됐듯이 내 마음 가라앉히면 그것이 내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건 쫓아내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품어야지. 부모는 품어야 돼. 자식에게 무슨 선악이 어디에 있고 시와 비가 있겠어요. 내가 3살 먹어서 키운 녀석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올해 머리를 깎고 이제 올해 졸업반인데 욕심이 많으니까 말대꾸로면 내가 주먹을 쥐박어. 다른 사람한테 난 눈도 잘 흘리질 않아요.
30년 부처님 경전 가르치고 학인들 강의를 해봤지만 시봉이 다 다른 애들이지만 다 품고 눈 한 번 흘리지 않는데 그건 내가 키웠다는 소유욕 때문에 말대꾸 하면 손이 올라간단 말이야. 손이 올라가. 그래서 내가 직살기 패가지고 파초에다 갖다 집어갔더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보름 동안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놈이 물에 빠져 뒤졌는가. 에? 내가 어떻게 저놈을 때릴까. 뭐야. 그 욕심이고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회관에서 강의하고 말대꾸에게 쥐 패고 그놈 차 타지도 않고 부지심 차 타고 들어왔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아침 내 입이 부르터버리다. 강의로 골치 아픈데 상자하고 싸운다는 전쟁이 또 얼마나 괴로운지 입이 부르터버려. 그러니까 뚜드러먹고 가버린 거야. 가버려. 보름 동안 나타나질 않아. 그 도망가는 날 아침에 그놈한테 내가 꼬리를 내리고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온갖 자존심 다 짓고 꼬맹이 27살짜리한테 그러면 핸드폰 전화를 딱 거니까 내 전화 걸 때 손이 팔팔 떨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근데 그놈이 천만다행히도 전화를 끊었더라니까. 전화를 끊었어. 얼마나 다행이야. 그놈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니까. 얼마나 내가 열을 받는지 자존심 상한지. 이제 보름 만에 그럼 대가리가 좋으니까 이제 부주지 스님의 업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비를 해가지고 지가 들어오면 이제 안 두드려 맞게. 그럼 대가리가 좋은 놈 그리 굴려 그놈이 또. 대학 다니면서 그것만 배웠어. 그래 내가 부산대학 총장한테 가가지고 애 잘 못 가르쳤다고 소송을 내가 벌려야 되겠어. 보름 만에 그놈이 나타났는데 책상 앞에다가 겸겸군자는 종신군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겸손한 겸자는 종신 동안 고치지 않고 저놈이 나를 가리켜서 이상이 나온 선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놈은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려온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데 그게 자식 낳고 자식 낳고 부인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부분 난 요즘 절하고 싶어. 절하고 싶어. 다 우리 처사님들아 보면 선지식으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인다니까. 그거 하나 수행을 못해가지고 그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술이 부르트고 강의하다가 이렇게 목까지 다시고 그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들어간다고 시자한테 뭐 입선한테 부주심한테 딱 그놈이 저녁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신발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혼자 살짝 들어갔어. 그것도 이제 자존심 대회라서 발자국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 이놈이 알고 들어와가지고 스님 잘 계시느냐고 감기가 되는 들고 몸이 아파서 일찍 못 들어왔다고. 아니 또 대가리 그리고 굴니까 또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또 패면 또 도망가라 이놈아. 또 패면 또 도망가지 뭘 나오냐 이놈아. 나이 30살 되기 전에 조건이 좋으니까 얼른 장가가지 이놈 새끼야. 몰라고 들어왔어 이놈아. 그놈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줄 알아요? 저는 일찍이 스님한테 맞은 적도 없고 도망간 적도 없습니다. 금강경을 아주 선문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놈이 어디서 스승 앞에 이놈 새끼야 뭐 어째 이놈 새끼 하니까 4년 동안 스님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아유 자라 가서 네 방에 자라. 네 방에 가서 자라. 그놈한테 나는 꼬리 잡혔어 이제. 꼬리 잡혔어 그놈한테. 저놈이 내가 업을 출중하게 못 닦으니까 그놈 집했지. 그리고 해간에 강의하면서 마음 비워버리고 무화가 돼야 된다고 항상 금강경 얘기를 하지만 지 뚜뚜뚜 불 때 보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난 약점 잡혀버렸다니까. 그러니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나
임금에게 충성을 하던 신하나 집의 부모나 명덕을 닦고 수신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다. 응? 남의 잘잘못 해결해 간 건 다음 문제라네. 근본을 닦고 수신으로 뿌리를 삼으면은 송사는 자연적 없어지게 되는 거야. 송사 일이 벌어져가지고 원고 피고 재판자라고 뭐 해결자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은 2500년 전 분이지만 노자는 2700년에 가까운 노자인데 노자 도덕경에 이런 어떤 무아의 무의의 성인의 살림살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이 금강경 사상이 꽃이 피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소위경전이 되고 금강경이 일본에 가서도 소위경전이 돼서 또 지금 미국이라든가 불란서 독일 같은 쪽 금강경 강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텔레비에 보면 흥가이가 또 금강경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문의 해석이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한 데가 많은데 그 미국 사람도 금강경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자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은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에 집착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하고 노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개념에 집착해서 세상의 선악을 따진 거하고 거의 일체감을 이루고 있습니다.